비무장지대에 고속도로 깔고 그 길로 귀성길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간다. 까치까치 설날은 그저께 고요. 그저께. 네, 바로 어제가 우리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죠. 정말 설날 네. 이렇게 비무장지대에 고속도로가 나와서 차가 막혀도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중간에서 제기밥 할 거예요. 제기밥을 한다고? 제기밥 할 거야, 나 싸가지고. 재밌다. 차 밀렸는데 거기서 제기밥 써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자본주의의 노예들. 아니 상국 씨 네. 고속도로 생기면 진짜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평양까지? 아, 일단 제가 뭐 톨비가 좀 비쌀 것 같은데 그쪽은. 네. 그러네. 그래도 일단 뭐 북한만 갈 수 있으면 뭐 뚫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뚫히면요. 예. 아니 근데 상국 씨가 네. 안 본 사이에 정말 대단하신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요? 맨사 회장님이 되셨어요. 아, 예. 진짜? 네. 회원도 아니고 회장이 됐다고요? 아, 예. 맨사 알아요? 그 IQ 150이 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준혁 씨는 맨사는 아니죠? 맨사까지는 아니지? 아닙니다. 제가 뭐 일단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가 본데 멘트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맨사 회장 양상국입니다. 네. 아, 그렇게 줄여서 맨사인 거야? 멘트로 사로잡는다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 일단 뭐 우리 그 희진 씨가 혹시 희진 씨 쌍둥이세요? 네? 쌍둥이세요? 전혀요? 저 외국 딸인데? 아, 그럼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 아름다운 거네요? 준혁 씨가 왜 싫어해요? 준혁이가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럼 개인적으로 이따도 만납시다. 저랑. 아, 근데 너무 행복하다. 또 하나만 해주라. 아무거나 좋아. 이거 많이 들어. 아, 이거는 이제 와, 그 이거 진짜. 여성분들이 그러면 희진 씨가 저한테 네. 오빠 우리 그만 헤어져라고 한번 아, 자 해볼게요. 오빠, 우리 이젠 그만 헤어져. 그럼 나도 버려야지. 뭘? 네. 자존심을. 자존심을. 야, 이런 거 맨사 회장 맞네. 와, 회장님 인정! 회장님 인정! 야, 준혁아, 너도 쌍둥이 아니지? 아니에요. 어우, 다행히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싸가지 없는 거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싸가지 없는 거야. 다행이다, 야. 네, 아무튼 야. 뭐 오늘 반가운 얼굴 또 한 분 계세요. 네. 오랜만에 온 평양 청년 사업가죠. 우리 정시우 씨가 오셨어요. 북한식으로 말하게 되면 터대가 좀 좋아가지고 원래 제가 이렇게 북한에서는 앞날이 빵빵했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탈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남들 다 나가는 군대도 못 가고 아이고. 대학도 못 가다 하니까 뭐 내가 일어서려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가지고 북한에서 타고장 사업을 좀 운영했습니다. 한 1년에 매출이 8천이죠. 8,000달러요? 매출이 8천이죠. 8,000달러요? 어떻게 지냈어요? 아,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가정상 이유로 대학에 가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대학에 좀 입학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동기들보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은 많은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지금 무슨 사업했냐 하는데 탁구장을 또 운영했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평양에서 그 평양에서. 젊은 사람이 처음 만났구나. 네,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처음 뵀어요. 그러니까 선배야 이만갑 평양 선배. 저쪽에 평양에서 두 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린 신입. 신입이야? 나이 정리를 좀 하시죠. 동갑. 아, 동갑이에요? 엄청 동안이에요. 근데 대학교는 우리가 훨씬 선배예요. 준혁 씨 학교의 라이벌 학교죠? 연고대 혹시 거대세요? 그런 고연대요? 고연대요? 행창감이 아주 쫄깃쫄깃하다. 연고대인 것 같은데요? 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야,
요즘에는 거연대. 진짜? 저또 남자친구. 그렇지, 고연되지. 거연 맞아. 나는 근데 연고대가 더 입에 와닿지. 이런 거 내가 입에 착착 붙는 것 살짝 같은데. 붙죠? 네, 고연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우 씨 환영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과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만갑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반 전문가가 다 됐잖아요. 지금까지 이만갑을 함께 하면서 정말 제일 신기했거나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북한의 뭐 일들 뭐가 있었나요? 양상국 씨 기대가 큽니다. 저는 두 번 나오셨죠? 매운 거 있지 않습니까? 핵라면. 예? 그 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라면이 우리나라 거고 어떤 게 북한 건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예. 그때 그거 먹고 왔다 이것들이 이제 거의 다 따라왔구나. 아니 근데 면이 조금 그때 부족하긴 했는데 맛이 거의 비슷했어요. 맞죠? 이게 남한 맛을 이제 따라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그러니까 반죽은 조금 어색했지만 네. 그거 모르고 먹이면 거의 모른다니까요. 진짜. 맞네. 좀 놀랐어요 그때. 심지어 그때 그 닭볶음면이 한국 그 닭이 요만했다면 북한 건 이만큼 키워놨댔잖아요. 똑같았어요 거의.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신기하다라기보다 북한은 이사도 못 가고 또 여행을 자유롭게 못 가는 나라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안타깝고 또 가끔 생각할 때마다 여행 다닐 때마다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만갑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 싶어서 민영이 형님 말씀하실 때 생각을 해봤는데 코평수 이렇게 약간 좀 넓어질 때마다 민영이 형 우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 나도 울까봐. 나 그래서 좀 전에도 나 우는 줄 알았어. 나도. 맞아. 네, 또 옆에서 보는데 갑자기 코평수가 이렇게 막 넓혀지는데 맞아. 또 우는 건가. 우리 일중 씨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이만갑 하면. 깰 거예요. 자, 먹어요. 예. 먹어요. 예. 깨꼬리예요? 영어. 오늘은요 이만갑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20 숨겨진 북한 트렌드. 네. 트렌드 하면 또 10대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북한 최신 유행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줄 10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네. 한국에 온 지 이제 채 1년도 안 된 아주 탈북 새내기라고 하는데 최민용 씨가 소개해 주시죠. 한국 드라마로 자본주의를 배우던 시대는 지났다. DJ 승냥이들이 만든 게임과 남조선 아이돌의 안무를 연습하며 중2병을 보냈다는 17살 고딩 댄서. 맵짠 자본주의 감성을 지닌 남한정착 4개월차 박한백. 한국에 온 지 6달 되는 박한백이라고 합니다. 북한 친구들을 대피해서 이 이만갑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귀엽다. 너무 귀여워. 나만 얼굴이 좀 있는. 얘가 아니 보이네. 저 하나원에서 딱 나와서 네. 대한민국 사회에 딱 나온 날은 9월 10일 날. 진짜 얼마 안 진짜 된다. 따끈따끈하죠. 근데 한국 청소년 같아요. 말도 사투리 하나도 안 써요. 아니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너무 귀여워. 자, 빈털터리로 보찜만 챙겨서 떠나던 탈북길은 다 옛말입니다. 탈북길 적적하지 않게 USB에 한국 노래 정도는 담아주고 와야 진정한 북조선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곳은 양강도 해산인데요. 두 눈은 평양에서 또 새로운 눈을 얻었다는. 자, 당찬 여고생 남한 정착 9개월차 드러머 박유빈 양입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죠. 본인 소개해 주세요. 400회 특집에 나왔던 19살 드럼 소녀 박유빈입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보신 분들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댓글을 봤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막
하나원에서 같이 나온 친구들도 전화 왔는데 네가 어떻게 이만갑을 나갔냐고. 그리고 하나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좀 멋진다 이랬는데 이만갑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이래가지고 좀 뿌듯했어요. 무려 400개 특집이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드럼 치는 모습 너무 멋있었거든요. 유빈 양도 어떻게 북한에서 자본주의 물 좀 많이 먹었나요? 네, 제가 북한에 좀 자본주의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어떤? 네. 귀여워. 저는 북한에서 한국 음악이 하루라도 없으면 못 살았거든요. 아이고, 마. 그래가지고 탈북할 때도 이제 가면서 한국 노래를 듣자 이래가지고 그 USB에다가 장윤정 언니 노래랑 윤도현 씨 노래랑 이렇게 노래를 다 저장해가지고 왔어요. 되게 요즘 노래는 아니. 네. 그리고 지금 노래는 살짝 익소 노래랑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이돌이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오면서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져왔는데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네, 근데 USB에, 네, 근데 USB가 아닌데? 이거는 SD 카드. 네, SD 카드인데 이 안에 또 조그만 게 있거든요. 요 심칩.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숨기기도 좋아서 되게 인기예요, 요즘에. 진짜 그거 들고 온 거예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강을 넘을 때는 입에다 물고 오고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올 때는 또 주머니에 넣고 오고. 왜 한국에서 와서 들으려고? 네, 제가 여기 북한 그 동영상이랑 가족 사진 다 사진. 저장해 가져왔거든요. 내가 그 생각했어요. 사진이 가장 한 맺힌 분들이 많아요. 네, 여기 맞아요. 탈북하신 분들. 우리 엄마 사진 한 장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사진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가족 사진. 네,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찍어가지고 여기 저장을 다 했어요. 사진을 들고 오면 물 넘다가 다 젖잖아요, 그럼. 사진이. 그럼 얼굴 다 피는데 이렇게 오면 그리고 사진은 못 가지고. 정말 다르네요. 근데 내 고향은 양강도 해산이지만 내 눈은 평양 출신이다. 제가 그게 17살 때 17년도에 평양 가서 쌍꺼풀 수술했거든요. 네. 귀여워. 근데 지금 쌍수했어. 눈이 평양을 향한다. 그러니까 나의 수준은 평양이다가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성형이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성형외과도 많이 생기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성형외과가 있어? 네. 성형외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나 얼마 전에 친구가 그런 말 했어. 야매로 안 하고? 네,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언니가 그 언니는 성형을 너무 해가지고 인공미인이라는 이름이 달렸어요. 어머머머머. 그 언니가 몇 살인데? 그 언니가요? 예. 한 24살이에요. 24살인데 네. 벌써. 근데 쌍수하고 컷수술하고 그리고 입꼬리 이거 얼렸거든요. 어머. 그렇게 하고 강대 축소도 하고. 어머, 그게 북한에서 가능하다고? 네, 그렇게 하고 이게 턱을 깎았거든요. 어머. 그거 다 했는데 제일 이쁜 게 코예요. 근데 그 집이 너무 잘 사니까 그 다른 사람들 실리콘을 넣었는데 여기에 금을 넣었어요.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 무거워서 진짜? 어떡하냐? 뭐야, 이게 땡설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금을 넣었다고? 코에 금을 왜 넣어요? 금을 깎아가지고 넣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좀 부작용이 생긴 게 양강도는 너무 추우니까 겨울이면 어는 거예요, 코가. 야, 4살이 아니니까. 네, 이게 지금 코가 얼어가지고 막 여기 마스크 끼고 그 수건 쓰고 그리고 막 몇 겹으로 돌려도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괜히 한 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네. 근데 양강도에서 평양까지 쌍꺼풀 수술하러 가는 길이 되게 먼 길이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네, 허가는 좀 힘들게 받는데 돈 있으면. 지금 북한에서 성형외과가 생기는데 옛날에는 일반인들이랑 의사들이 불법으로 했어요, 성형을.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6번을 재수술했거든요, 쌍수를. 쌍꺼풀을 6번 했다고 네. 엄마가? 내 딸만큼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네, 그래가지고 같이 평양에 갔는데 막 엄마랑 지하철 타고 막 가는데 어떤 언니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들고 못 다녀요. 이 한국 연예인 사진을 잡히니까. 그렇겠죠. 근데 또 북한 연예인은 인기가 없어요. 드라마를 보지도 않으니까. 안 보지, TV를 누가 봐.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이쁜 언니가 있어가지고 언니 어디서 했냐? 나한테 핸드폰 번호 좀 달라.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뻐지고 싶다 하니까 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중국 돈 200원을 주고 했거든요. 얼마야? 200원이면 한국 돈으로? 4만 원. 4만 원을 쌍수를 한다고? 대박이다! 북한 가서 해야겠네. 근데 제가 했을
어렸을 때 쌍꺼풀은 엄청 두꺼웠어요. 이렇게 소세지 같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유빈이 옆에서 보니까 한국식으로 되게 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쌍꺼풀 티가 진짜 세게 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 미리 씨는 뭐 한 말씀 거들 말씀 있으세요? 제 눈은 남북 통일이 된 눈입니다. 왜? 북한에서 하고 한국에 와서 재수술을 했기 때문에. 야, 남북이 함께하는 눈. 남북 의사가 함께. 이거야말로 진정한 남북 통일이죠. 네, 제가 있을 때 쌍꺼풀이 유행했었는데 저는 수능 시험 보고 엄마한테 막 전화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수능 시험 치면 딸들한테 이렇게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도 쌍꺼풀이 유행했었는데 저는 수능 시험 보고 엄마한테 막 전화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수능 시험 치면 딸들한테 이렇게 해줬었어요. 근데 저는 치과에서 했었거든요. 치과요? 네, 그때는 중앙구강병원에서 그런 걸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약간 족십자에 가서 한 친구도 있는데 구강병원이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몰래 그분이 진료 쉬는 시간에 해줬는데 아마 치과에 마취약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는 한국에서는 왜 다시 하셨어요? 아, 그게 제가 2번을 했었거든요, 북한에서. 내가 처음에 했던 걸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게. 한국에서 재수술할 때는 그 첫 번째 했던 걸 풀고 다시 한대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위에다 바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두꺼워진 거예요. 저는 이만가 보면서 신경 먹었던 게 한쪽 눈이 막 이렇게 소시지처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짝눈으로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형외과에 갔어요. 갔는데 성형외과 의사선생님이 어디서 한 거냐고, 이거 대체 어디서 한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미국에서 한 거냐 중국에서 한 거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평양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평양 치과에서 했다고. 맞아요, 평양 치과. 놀라게 그렇게 하고 재수술을 했어요. 그렇지. 의사가 하는 건 좀 괜찮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줘요, 북한에. 네? 의사가 하는 건 괜찮고요. 의사가 아닌데 쌍꺼풀 수술하러 다니면서 다 수술해줘요. 한미 엄마, 뭐 누구 엄마. 맞아, 누구 엄마 한다고. 위험해. 예, 그래서 유빈이 양, 요즘 북한 최신 성형 트렌드는 뭔가요? 성형 트렌드가 눈 같은 경우에는 이 눈꼬리를 얼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매력 있어 보인다고. 근데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눈꼬리 낮추는 거예요. 이게 낮추면 또 귀여워 보인다고. 팬더 같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낮춰달라고 했거든요. 한 거예요, 그것도? 네? 제일 서운한 얘기를 해요, 한 사람한테. 가 아니라 눈꼬리도 했냐 이 뜻이에요. 네,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걸 낮추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터진다고 그냥 얼려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올려줬어요. 네, 이게 눈꼬리 올리는 거 이게 한 거예요. 내리는 건 네. 나이 들어 보이는 거니까 오히려 올려야 되잖아. 네, 맞아요. 얼리면 더 이제 매력 있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솔직히 저는 쌍꺼풀 수술했다는 얘기를 저도 하니까. 뭐? 했어요? 저도 찝었어요. 한 거야? 원래 없었는데. 안경 벗어봐, 진짜로. 진짜 자연스럽다. 속쌍꺼풀 했죠, 저도. 안 나는데요, 티가? 원래 짝눈이어가지고 저도 찝었어요. 속쌍꺼풀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쌍꺼풀 한 사람은 꼭 찝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절개랑 또 메모는 달라요. 나는 칼을 댄 건 아니야. 칼을 대진 않고 찝은 거예요. 칼을 안 대고 어떻게 찝어요? 그러니까 주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길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찝은 거죠. 결혼 전에 했어? 아니면 후에 한 거야? 결혼 후에 해가지고 후에 왜 해? 처음에 와이프랑 같이 가가지고 야, 우리 와이프가 고백 많이 한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한국에서나 이제 북한에서도 지금 하신다고 그러니까 북한 남자들도 그러면은 이렇게 성형 같은 거 아니 일중이처럼? 북한 남자들도 성형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쌍꺼풀? 쌍꺼풀도 해요? 북한 남자들도? 네, 사실 저도 하려고. 진짜? 아니야, 요새 또 무쌍이 네, 유행이야. 그게 인기가 있어요. 무쌍이 하지 마. 유행.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생겨. 네. 자, 어쨌든 우리 유빈 양 오늘 이만갑에 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북한 트렌드 얘기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2020 숨겨진 북한 트렌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대들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북한의 중심지죠. 평양에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네. 20대 문화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업인가요, 시우 씨? 제가 2017년에 탈북을 했는데요. 그래서 탈북 직전까지 북한에서 사업 경험과 여기 현재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앞으로 평양에서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하고 생각하거든요. 뭐지? 그렇다면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성형? 그래, 우리 계속 사업이 성형 된다. 얘기했었으니까. 그렇듯하고요. 재수술이 뜰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근데 젊은 친구들이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나이트 사업, 진짜 잘 되겠다. 클럽 같은 거. 블럭 같은 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2020 평양에서는 개실 사업이 뜬다? 숙박업?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네, 수진 씨, 우리가 생각한다니요? 우리 맞죠? 이 정식 씨 지금 얘기하는 대실은 뭐예요? 북한의 대실은? 이거 대실은요, 그 이용 목적에 따라 다 다른데. 주 이용 목적이 뭐예요, 그럼? 주 이용 목적은 그냥 연인끼리 이용하는 게 주 이용 목적이고요. 만약에 뭐 5대 통제도 안 받고 친구들이랑 좀 편하게 놀고 싶다 할 때는 좀 친구들끼리 가서 놀 수 있는 것이고요. 호캉스 같은. 아니 그러면 사실 저런 거를 좀 이게 뭐 저도 젊어 봤지만 젊을 때 남녀가 또 순간적으로 불타오를 때가 있거든요. 왜 빨개져요? 와, 여기가 문제가 지금. 아니 좀 민망해가지고. 아니 한국아 그러면 질문이잖아, 질문. 아니 너 키 커져, 지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제가 너뭘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 상황이야, 실제 상황.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불타오를 때 그러면 그 남의 집을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남의 집이라고 보기에는 내가 돈 주고 빌린 집이죠. 아니 그러면 여관 같은 경우는 아예 대실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건가요? 호텔이 있거든요. 여관? 근데 호텔은 거기선 결혼 등록 관계가 아니게 되면 같은 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기록을 써야 되는데. 너무한다. 북한 시민증 보게 되게 되면 결혼 관계가 딱 밝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하고 둘이 여자하고 둘이 갔으면 결혼 관계 이름이 똑같이 있게 되면 같은 방을 쓸 수가 없어요. 나는 북한이 그게 제일 이상한 거야. 각자 다른 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합방을 아예 없는 거네요. 네. 합방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이런 드라마나 이런 용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이나 이런 그런 게 완전 자유로워졌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대실 사업이 많이 뜨는 거죠. 야,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대실이라는 의미와 일반 살림집을 이렇게 몇 시간 내준다는 게 참 와닿지는 않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2020년에 뜨는 사업 트렌드라고 지금 꼽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북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립돼 있지만 그래도 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뭐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자본주의 문물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뭐 공개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뭐 다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변하는 거죠. 흔히 보게 되면 사랑도 자유를 찾고 우리도 부모의 통제하지 않고 놀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그럼. 뭔가 아무 데가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실 사업이 많이 뜰 수가 있고 또 희소성이 또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몇 주 전에 다 옥수수 밭 가고 막 옛날 선배들 다 이랬잖아요. 근데 평양에선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뭐 평양에 가는데 산도 없잖아요, 뭐.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박한백군. 여기 나오니까 어때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거 많이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제일 고민했어요. 중요한 것이 10대들이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네. 머리 커트로 좀 잘못한 거예요. 이쁜데? 잘했어. 짧게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길렀는데. 그러니까 너 요거 하고 싶었던 거지? 눈썹 가리는 요 머리 하고 싶었던 거구나. 가르마 해보려고. 가르마? 네. 누구 스타일? 네, 진이. 그게 뭐지? 진? 알라딘에 나오는 거? 아니, 진이 알라딘 진이 말고요. 저 BTS의 진. BTS의 진. 아저씨. 알라딘 진이 말고. 걔는 머리가 없어요. 아니 근데 북한에서 아까 그 자본주의 물을 먹고 왔다는데 네. 북한에서 어떤 뭐 자본주의 물을 먹고 온 거예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10대에서는 그래도 미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드라마도 보지만 미국 게임도 진짜 인기 있어요. 미국 게임이 이렇게 사람 때리는 건데 북한 말로는 옛날부터 막 사람 때리는 거 구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이름이 구타라고. 게임 이름이 구타? 네. 재밌다. 게임 이름이 구타로 아직도 전해지고. 아니, 그거는 그럼 북한에서 그럼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 안 되죠. 몰래? 아니 근데 그게 진짜 GT 게임이잖아요. 네. 구타가 맞네요. 영어에도 구타가
지치니까 구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구타라는 이름을 붙인 게 저희 세대거든요. 이게 저 원조가 게임이 나타났다. 북한에 돌기 시작한 게 2005년부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저 친구 나이 때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GT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구타라고 할까 해가지고 구타 해서 그게 이제 퍼져나간 거거든요. 평양에서부터. 그래서 배우게 아까 되네. 얘기할 와, 때 혹시 그 인정. 구타 아니야? 그러니까 구타 맞다고 그래서 형이 만든 거야 그거 이렇게. 네. 되게 지금 꼰대 같아요. 꼰대 같아요. 그래, 너 가르마도 그렇고. 그냥 이쪽 봤다 이쪽 보니까 아저씨 같아 갑자기. 아저씨 같아 갑자기. 너까지 나를 버린다고? 아니 나는 머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아 목이 탄다. 아니 진짜 너무 궁금한데 북한에서 그런 게임들을 어떻게 사거나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거나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살고 파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대고 하는 거고 그냥 친구들끼리는 USB 이렇게 SD 카드 같은 거에다가 카피해 가지고 내 컴퓨터에다가 다운 받고 그다음에 친구가 막 집에서부터 몸소 11호차 타고 집에 와서 11호차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거. 다리 11호. 북한에서 우리가 뭘 타고 왔어 하면 나 11호 차 타고 왔어 이렇게. 아니 근데 한국 10대들도 사실 게임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약간 학교 끝나면 바로 PC방을 많이 가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럼 북한에도 PC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PC방이라고 명패는 달려있지 않고 그냥 미래원이라고. 미래원? 네. 거기 안에 막 노래방도 있고 그다음에 PC방이라는 간판은 아니고 컴퓨터실. 그 컴퓨터실이라고 있고 거기 안에 노트북들이 다 있고 케이블도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 게임하는 그 1시간 얼만데요? 네? 게임 비용은 얼마예요? 게임 비용이 1시간에 북한 돈으로 3,000원 정도 합니다. 어우 비싸다. 김성민 대표님도 게임 하셨어요? 북한에 계실 때? 우리 때는 게임이 전혀 없었죠. 무슨 게임하고 노셨어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우리는 그때 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뭐야? 나 알아. 이거 이거 보드 게임. 상해편으로 가서 넘어가서. 꼬니. 꺼니 맞죠? 꺼니. 와 지금은 완전히 너무 다른 세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아니 그럼 한백군 요즘 그 10대들 북한의 10대들 게임 말고는 또 어떤 놀이를 합니까? 게임 말고는 살짝 춤바람도 불거든요. 네. 춤바람이 있는데 여자 춤이 있고 남자 춤이 부류가 달라져요. 남자 춤과 여자 춤이 부류가 다르다. 네. 아 미리 씨. 남자 춤, 여자 춤이 달라요? 여자들은 좀 어깨도 이렇게 팔굽도 붙이고 그다음에 무릎도 붙이고 저는 배울 때 무릎을 열면 되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약간 좀 수줍게 춰요. 근데 남자들은 딱 이렇게 팔굽게 막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제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누가 본 남일이 씨 맨날 무릎을 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 여자들 말에 어깨 들어가 나면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남자들은 막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펼치라고. 아, 요게 네,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힘주는 춤 많이 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감하게. 때리는 네, 그런 춤을 추는데 여자들은 약간 요 정도 이렇게 꿰매서 그냥 요 정도로만 해요. 지금 10대는 거기서는 이렇게 방탄소년단 같은 건 못 보거든요. 그냥 근데 유튜브가 없잖아. 네, 유튜브가 없는데 선생님들이 가끔 보는 것 같아요. 춤 배워주는 선생님들이 아 춤 선생들? 네, 있어요? 네, 춤 배워주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거의 수당이 한 달에 한 중국 돈으로 100원. 우와 비싸다. 비싸다. 댄스 학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댄스 학원은 아니고 비법적으로 운영되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교습으로 네. 배워봤어요? 네, 저도 조금 배웠어요. 몇 달 정도 배웠어요? 한 석 달? 석 달? 네. 한백 씨,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백군 나가서. 이게 어떤 춤인지 모르겠어요. 음악 주세요. 진짜? BTS를?
와, 잘한다. 너 춤추러 한 거 같구나. 아니 근데 이걸 감사합니다. 이걸 북한에서 다 배운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미니 씨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게 제가 췄을 때 이렇게까지 환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추니까 얘 뭐죠? 아니야, 너도 잘 췄어. 야, 민희야, 너는 좀 웃기게 하잖아. 아니 이 친구도 미니 씨가 하는 그거 했어요 이거. 네네. 그거 튕기는 것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튕기는데 이렇게 어떻게? 튕기는데 저도 항상 삥거린다고 얘기해. 야, 너는 뭔가 너무 끊기잖아, 설마 이렇게. 와서 둘이 비교해보자. 그래, 둘이 한번 같이 해. 그래, 자본주의 춤 한번 나와서 보여줘요, 민희 씨. 이거. 지금 누나가 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나 봐봐. 자, 민희 해봐요, 지금. 이거 봐봐. 누나 하는 거 봐라. 똑같이 돈 주고 배운 춤이죠? 네,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끊기는 거지. 너, 그리고. 그거라, 허리, 이거 튕기는 거. 야,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아, 이거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한번 서서 하나 한번 맞춰보자. 합을 맞춰보자. 이거 4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거까지만. 자, 하나, 누나 따라해봐. 네. 시작. 빨리 하지. 네, 앞으로. 같은 춤 맞네. 오, 충격적이다. 야, 이거는 가르쳐준 선생님이 는 거야. 선생님이 늘었어. 같은 선생님인데 네. 너 가르치고 여기 가서 실력이 늘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자, 잘 봤습니다. 아, 좋아요. 재밌다, 재밌어.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희준 씨? 미니 춤. 뭐라고 할까? 평양을 대파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평양을 대파하기. 네, 2020 숨겨진 북한 트렌드. 지금 이미 이게 대사가 되고 있는 탈북 루트.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2020년 대세 탈북길 압록강에서 보트 탈북. 압록강에서 보트를 타고 탈북했어요? 무슨 탈북 일이 낭만적이야? 한백군? 네, 저도 보트 타고 탈북했어요. 어머. 네. 보트 타면 너무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긴 하지만 그래도 보트 타고 건너는 게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보트 타고 건널 수밖에 없는 것이 압록강이 폭이 높고 수심이 조금 깊거든요. 아, 근데 보트를 타고 건너면 제일 안전하긴 하죠. 안 빠지고. 근데 걸리니까 문제인 너무 거죠. 눈에 띄잖아요. 응. 무슨 보트야? 무슨 보트냐면 그냥 살짝씩 별로 소리 안 나요. 그 기간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대수록이면 너무 좋아서 완전 속도로 배가 진짜 빠르거든요, 이 배가. 노를 지는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빨리. 잠깐만. 노를 져요? 아니면 기관을 써요? 기관도 살짝 쏘는 것 같아. 아, 그게 내가 만들고 뭐 튜브 불어서가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 네, 거예요? 그거 딸로 가는 사람들. 아, 그 두만강으로 안 하고 압록강에 가서 보트를 탄다. 네.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두만강 주변에 살았잖아요. 그래도 청진이라면 두만강에 가까운데 두만강 쪽으로 가보려고 하니까 경비대가 옛날보다 두만강 별명이 도만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경비대도. 그래가지고 경비가 엄청 심해졌어. 요즘. 네, 그래가 두만강으로 건너려면 잡힐 위험성이 높으니까 압록강 쪽에는 살짝 경기가 덜하거든요. 그래서 압록강 쪽으로 가자면 강폭도 높고 수심도 깊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버스 타고 넘었어요. 아니 근데 그 강을 건너는데 당연히 보트를 타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왜 보트 타는 게 이렇게 놀랄 일이죠 이게? 우리 상국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어떻게 탈북하는지 좀 설명 좀 해줘요. 잘 모르니까. 아니, 너무 놀래니까 보트 탔다니까. 네. 예. 보트 타고 탈북을 저희도 너무 놀라웠는데 거의 다 두만강으로 오는데 두만강은 폭이 좁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폭이 좁아서 정말 좁은 데는 2분이면 뛰어가요. 그리고 물이 발목에 오는 것도 있어요. 두만강은 일단 백두산 쪽에서부터 천지물이 흘러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 하류는 신의주 쪽으로 오면서 하류로 오면서 강폭이 이제 넓어지죠. 이런 조건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 조건은 중국 쪽에 탈북을 막겠다고 싹 다 철조망쳐놨습니다. 두만강 쪽에. 근데 북한 쪽으로는 다는 못 쳤어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두만강 지역에 보초도 많고 경비병도 많고 담도 치고 철조망도 쳤어요. 그러니까 상류냐 하류냐에 따라서 강 깊이라든지 강폭이 달라요. 근데 아마 깊은 쪽으로 온 걸 보게 되면 조금 하류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얕은 물 구간이냐 깊은 물 구간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경비 그 삼엄하냐 덜 삼엄하냐가 또 깊은 물이냐 얕은 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아무튼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국경경비대 일이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게 주 임무인데 북한만 나가는 거를 감시하느냐고 인력 배치가 늘었다는 게 참 이상한 아이러니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백군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는 한 35까지는 일을 가리지 않고 집도 큰 거 사고 차도 좋은 거 뽑고 아 귀여워. 그렇게 살고 한 35 이상부터는 공무원 해보려고. 늙음하기까지 국가에서 저를 책임질 수 있게. 아니 나이는 어린데 생각은 되게 깊어요. 네, 해가 바뀌면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죠. 네. 바로 달력입니다. 예. 근데 언젠가부터요, 이 달력을 쌓아놔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걸지 않으니까. 예전엔 그 뒤에다 윷놀이판이라도 그렸는데. 맞아. 예. 근데 북한은 달력을 선물한다면서요? 오? 맞나요? 네, 이제 북한에서 달력을 선물한 거는 아마 80년대 중반부터 좀 있었던 것 같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가야만이 달력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걸 이제 좀 권세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선물로 주는데 지금은 일반 친구들끼리도 나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달력을 주고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김정일이가 74년대 아직 데뷔하기 전에 영화 예술인들에게 선물 박스를 하나 주셨는데 그 안에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 사람은 달력하면 일단 그런 선물과도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끼고 있으면 야, 쟤 뭐 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자, 그래서 과연 북한의 달력은 어떤 달력들이 돌고 있을까? 궁금하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귀하디 귀한 북한의 달력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20년. 야, 올해 달력이야. 올해 거야? 주체 109. 자, 주체 109가 뭡니까? 김일성 탄생일. 나이. 김일성 나이. 그러니까 이게 불기가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북한은 주체 109라고 해요. 109. 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달력을 보시면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안 써 있네요. 그거는 지금 사망된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이 안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뭐 같은 반열에 저를 세우기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근데 거. 예전엔 두 줄이었었는데 그래, 한 줄로 줄었어요. 크게. 위대한 실현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 위대한 영자 김정일 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맞아. 두 줄로 돼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근데 한 만수무강을 줄로. 추가한다. 네. 자, 보시면. 뭐야? 복숭아야? 자, 보시면. 복숭아 아니에요? 이거 뭐야? 복숭아? 1월에 복숭아고요. 재밌다. 2월에 사과야. 사과는 가을 아니야? 사과 철도 아니에요. 근데 위에 12월 달 있어요. 위에 12월.
달력이 왜 이렇게 돼 있죠? 종이가 길어서 앞뒷면으로 다 찍는 거예요. 아, 북한 거의 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달력이라고 안 하고 력서라 그랬어요. 력서. 장마당에 가면 력서 주십시오 이랬어요, 우리 땐. 그리고 력서. 력서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작으면 제일 싸고 이렇게 크게 있고 이게 좀 모도지 같이 예. 종이장이 두꺼우면 비싸요. 역서는 한 장에 12달이 다 나오는 걸 역서라고 그러고 저 달별로 번지는 거는 달력이라고 해요. 달력에 대한 추억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 달력 지나가면 찢어가지고 교과서 뚜껑. 맞아. 맞지? 뚜껑에. 그거 해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저 달력들을 선물도 하고 또 귀한 게 뭐냐면요. 인테리어의 완성이에요. 맞아. 맞아. 달력에 빠지게 되면 안 돼요. 가장 잘 보이는 제일 좋은 벽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벽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달력이 있어요. 맞아.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뭔데요? 오늘 이만갑에서 달력 중에 메인 달력. 와, 저거 진짜. 자, 여기 있는 이분들 와, 대단한 배우들. 어디선가 많이 본 분들 같은데. 네, 이거 배우 달력 비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장 한 장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란이다. 자, 제목은요. 조선예술영화 음악가 정률성입니다. 자, 이 영화를 아시는 분? 아니죠, 이게 작년 개봉이니까. 아니, 저 영화 나온 지 오래돼. 아니, 옛날 건데, 저거. 음악가 정률성은 꽤 나온 지 그래, 오래됐어요. 옛날 거예요. 예, 저게 오미란이 지금 죽었거든요. 10년 전인가 죽었어요. 근데 예, 아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의 영화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영화. 우리 오미란 씨 너무 많이 들어서 2%에서 지금 아는 사람 같아요. 자, 소한하고 대한 우리랑 똑같이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력설이라고 써 있고요. 자, 2월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양면이고요. 오우, 미남이네요. 뭔가 중국 느낌이 난다. 그래. 간첩 잡는 영화예요, 저거. 살짝 저 중국 밑에 배우들 느낌이 나네. 나이던 아저씨가 간첩이에요. 한국 드라마, 영화 다 보고 이것까지 다 보는 거야. 이거 8일은 뭡니까? 2월 8일이요? 예, 2018년부터 군대 명절로 이제 다시 바뀌온 건데요. 북한에서 32년에 김일성이가 빨치산 만들었던 32년 4월 20일을 권군절이다 하고 50년 동안 쭉 세우다가 갑자기 이제 18년부터 군대 명절을 바꿔버립니다. 이 군대 명절은 48년에 인민군을 서해 만들었던 그날을 새롭게 기념하겠다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김정은이가 김정일이라고 손가르기, 나이식 정치를 하는 것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러면 저희는 개고생인 게 저희 아니 그러니까 4월 25일 날에 저희 군중무용을 나가요. 덜 춥지. 한복 입고. 네, 그때는 범이니까 따뜻하고 괜찮잖아요. 근데 2월 8일 날에 나가면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근데 그런 날에 패딩도 못 입게 해요. 그냥 한복 입고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굉장히 고생인 거죠. 그럼 4.25 체육단은 28 체육단이 되는 거야? 아, 이런 문제가 생겨요. 4.25 체육대는 어떻게 하나? 그러네. 족보 꼬였네. 이 배우는 누굽니까? 도시처녀 시집와요라는 도시 평양 여자가 시골에 시집을 오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한번 해주세요. 시집와요, 시집와요, 도시처녀 시집와요. 소나던 천 하조와 우리 잘님 하조와 시집을 와요. 이거예요. 우리도 많이 들었다. 이거. 네. 이제 보니까 저 달력의 컨셉을 알겠네요. 뭡니까? 옛날 영화잖아요. 옛날에 히트쳤던 영화. 그때 한때 인기 있던 배우 그리고 현재 모습 같이 나오잖아요. 아, 저 여성분이 저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딱 북한식으로 늙으신 것 같아요. 스타일이 딱 북한 스타일. 지금 재밌는 게 우리의 식목일 같은 게 3월 2일 식수절이 있어요. 맞아요. 네, 식목일이에요, 그때가. 나무 심는 날. 나무 심는 날이 3월 2일에 있습니다. 3명씩 조를 모아가지고 하나 땅구멍 파고 하나 나무 심고 하나 물 길어 와요. 그래서 그 식수절만 되면 우리는 너무 막 근데 싫은 3월 거예요. 2일에 자강도는 춥잖아요. 추워도 심어요. 그 봄에 심지어 한다고. 땅이 엄청 얼어있어요. 근데 그걸 곡괭이로 파서 맞아요. 나무를 아니, 이건 심어요. 좀 약간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무조건 심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식수절에 무조건 묘목을 갖고 오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자그만 묘목 들어간 거 파다가 길 옆에다가 심어요. 산에 걸 파다가 여기다 진짜. 그러면 둘 다 죽을 수 있잖아. 둘 다 죽을 수 몰라요. 둘 다 죽어요. 일단 선생님이 파오라니까. 그래서 북한에 산에 나무가 나무가 없구나. 없어요. 그래서. 자, 4월
이 배우는 누굽니까? 저거 탄광에서 서원. 이거 군인 가족에 대한 영화예요. 한때 김정일이 엄청 평가했었어요. 저 영화 잘 됐다고. 그래서 매일 방영됐었어요, 진짜. 자, 여기서 양상국에게 질문. 4월 15일은 뭘까요? 4월 15일요? 와, 근데 좀 뭘 다 여기서는 땡겨서 하더라고요. 아까 신공일도 좀 땡겨서 그렇지. 하고. 와, 크리스마스? 한식이를 땡겼나? 뭐?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날. 초복이 4월에. 자, 너무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날. 김일성 탄생일! 센스 장난 아니다. 저는 북한피가 좀 있어요. 그걸 세 있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무슨 절? 무슨 절? 아, 들어봤다. 자, 재현절, 개천절처럼 무슨 절? 김탄일? 김탄일? 절? 야, 절까지 가리겠잖아요. 와, 진짜 아우지 가겠다. 절까지 가리겠잖아요, 여기. 한국아. 무슨 절? 정일절? 정일절. 자, 이날이 무슨 날인가요? 하나, 둘, 셋. 태양절. 태양절이.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배우들이 있고요. 양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 이야기,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태평양 자오선 영화축전에서 특별상장을 받은 작품입니다. 19살짜리 저 처녀가 저 부모 없는 애들 키우는 거예요. 예, 막 손빨래 해주고 이 병원 9명을 키웠다고. 그래서 김정은이 그랬대요.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처녀 어머니. 그래서 김일성 청년영예상 받고 막. 저 이 얘기 들었어요. 이만갑에서 이게 실화였다고. 실화예요. 근데 저 여성 자체가 어머니가 데려다 키운 아이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 사정을 좀 많이 알았나 봐요. 자, 저희가 진짜 북한 2020년 새해 달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달력 딱 북한 달력 보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대표님? 일단 1월 8일이 김정은의 생일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역시 빨간 날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북한에도 간부들은 또 다 압니다. 그 평양시를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선물도 줍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부디 이거 내 생일 공표하지 마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선대들이 바라던 조국통일 내가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일을 못 세겠다라는 것도 있고 생일을 1월 8일로 딱 빨간 날짜를 박는 순간부터 몇 년생인지를 밝혀놔야 됩니다. 근데 아직 김정은은 많이 지금 어리니까 자기 출생 연월일을 못 밝히기 때문에 아직 올해도 빨간 날로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달력만 봐도 대한민국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20 숨겨진 북한 트렌드. 이번엔 진짜 숨겨진 트렌드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신 분은요. 2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 250명과 티타임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티타임까지? 심지어는요, 작년에 노동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노동신문을 진짜 이렇게 딱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저도 처음 만져보는 대박. 건데 이게 딱 2019년 4월 14일자 노동신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소개해 주셨던 분이 노동신문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디 뭐 티타임 얘기 같은 거는 일절 없습니다. 사람 많은데 한 명 아니에요? 진짜 뭐 단체 사진에 하나 걸리셨나? 자,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뉴질랜드 동포 김민종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17번 방북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분들 중에는 일반 노동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중앙은행 국장이라든지 관광총국 국장, 핵심 그 계층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동신문에 나온 이유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 이만갑 이 자리에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한데 우리 김민종 작가님이 노동신문 어디에 나오셨다는 건지 한번 좀 가르쳐줘 보세요. 네, 여기 아래쪽에. 어디요? 아, 뉴질랜드 동포협의회 사무국장님.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와,
독사진이야, 심지어. 왜 독사진 대단한 거예요, 더? 독사진. 네, 작년 4월 이제 14일에 나온 사진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뉴질랜드 해외 동포에 이제 대표로 참석하다 보니까 노동신문에 이제 실리게 됐어요. 태양절쯤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몇 번 볼 기회가 있거든요. 친선예술축전이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중국 무용 공연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방송에서 경의하신 김정은 원수님께서 들어오신다, 열렬히 환영을 부탁한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침 제가 그때 주석당 바로 앞에 쪽에 있는 좌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그 위원장 내외가 이렇게 저한테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가까이서 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만갑 식구들 얼마나 친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북한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노동신문에 혼자 독사진도 걸렸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지. 이거 어떻게 반응할까, 북한 주민들은? 아니, 그 북한에서 살 때는 뭐 그 김씨 일가를 만나는 거는 접견자라고 할 정도로 따로 분리하죠. 뭐 손만 잡아봐도 접견자라고 해가지고 꽃다발만 드려도 그 아이는 뭐 미래가 탄탄대로가 되겠죠. 아니 근데 평양의 그 권력의 중심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만났을 때 좀 막 떨리거나 뭐 좀 그런 건 무섭거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관계자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떨리긴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더 떠실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해외 동포를 보는 게 쉬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상황이 이제 서로 떠는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인터뷰하면서 가장 만나기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세요? 인터뷰할 때 조금 어려웠던 때가 이제 대동강 맥주 공장을 이제 견학했을 때였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장은 그 견학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두세 차례 정도 방북을 통해서 견학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견학을 쭉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시음하는 공간이 있어요. 쫙 배치가 진열이 돼 있고 그 맥주 공장 관계자가 저한테 심 편하게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술을 못 해가지고 웬일이니, 대동강 맥주인데. 술을 못 해가지고 항상 방북을 하고 나면 친구들이 묻는 게 대동강 맥주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럼 아쉽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답변을 못 하는 거죠. 못 먹어도 한 입이라도 마셔보고. 아니 나는 세상에 보다 대동강 맥주 방금 만든 거를 마셔봤다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구나 했더니 술을 못 마시네. 자,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북한 주민들 참 시원한 대답, 솔직한 대답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김민종 씨가 인터뷰를 하다가 조금 약간 황당한 답변들, 재밌는 말을 준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말. 북한은 지금 속도전 유행 중. 이게 무슨 말이죠? 속도전이면 옛날에 막 빨리 뭘 그렇죠, 만들고 빨리. 했던 건데 그게 다시 유행한다는 말인가요? 그 북한에서 최근 그런 유행 현상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다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유행이 속도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이제 이런 물건이나 상품들을 일방적으로 어떤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대성백화점이라든지 대동강 수산물 식당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생활과 어떤 쇼핑 생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백화점 지배인들이나 상점 그런 지배인들이 인민들의 어떤 높아지는 그런 요구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으로는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공급자나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도 질이 좋고 가성비 좋은 상품을 내놔야 하는 그런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5년 동안 어쨌든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변화되는 속도를 진짜 체감하셨겠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3개월 단위예요. 3개월? 네. 저희 보면은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들 많이 쓰시잖아요. 예. 보면은 처음에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평양에 방문했을 때 한 매대에서 그 은색 보조 배터리를 보고 아 굉장히 신기하다. 여기도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정확히 제가 3개월 뒤에 방북을 했는데 거의 평양의 모든 상점이랑 백화점에 보조 배터리가 각양각색으로 쭉 깔려 있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산다는 거네. 그만큼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휴대전화 사용도 많아졌고. 네, 그리고 이제 유통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보면은 이제 로켓 배송이다 뭐 해가지고 금방금방 배송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도 똑같아요. 만물상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물건들을 검색해서 결제를 하면 집까지 이제 배송이 됩니다. 평양 얘기죠 지금? 네, 최근 평양. 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데? 끝내준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유행이 변하고 있는 이 북한인데 북한 주민들의 말 다음 보시죠. 내 연애가 망한 건 남조선 중매꾼 때문. 대박.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중매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 제가 뭐 중매꾼 역할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외국인들을 대상하거나 해동포들을 대상하는 호텔에 그런 봉사원들을 보면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해요. 하루는 제가 저희 운전수분과 같이 호텔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친구를 보고 와 정말 곱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아는 친구여서 제가 연결을 시켜봐야겠다 하고 근데 저희가 보통 소개팅 같은 걸 뭐 할 때 보면 주선만 해주고 이렇게 딱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딱 빠지려고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운전수분은 얼굴이 굉장히 빨개져 있고 저한테 뭔가 말을 하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또 그 호텔 봉사원 같은 경우도 난처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침묵 속에서 커피만 한 20분 마시다가 그렇게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랑 다르네. 우리 정민호 중대장도 그렇고 북한 남자들이 그렇게 뭐 남성적으로 박력 있게 한다고 그러더니 운전사 양반은 말도 못하고 땀만 쩔쩔 빼고 아니 왜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렇게 쩔쩔맸대요? 보니까 북한의 중매꾼들은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개시키는 그런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 또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해주고 딱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그냥 남 탓한 거 아니야? 아니 중매꾼은 졸름발이도 육성선수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북한에. 맞아. 네. 무섭다. 그 정도로. 무섭다. 그 중간에서 그걸 안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더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북한은 거 연애를 하고 뭐 이렇게 중매도 이게 뭐 여자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사실 한백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젊은 세대잖아요. 네. 젊은 세대는 뭐 어땠어요? 지금은 저렇게 안 하고 소개팅을 하긴 하는데 학생들끼리도 그냥 내가 제가 마음 드는데 그럼 이렇게 소개해준 친구가 막 칭찬 서로 막 해줘야 돼요? 그렇게 가운데서? 안 해. 촌스러워. 촌스러워요? 아. 신세대는 다 돼. 10대들은 그걸 안 하는 거야, 10대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막 자만추. 친구가 마련해줘 자리로 막 춤판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춰라 막 이렇게 하면 자체로 춤을 추면 춘구나. 눈이 마주치니까 당연히 감정이 통할 것 같아. 내가 빨개져. 네, 2020 북한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희진 씨 네. 남북이 갑자기 통일이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갑자기 통일됐다 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저희 아빠도 만났고 어렸을 때부터 소꿉놀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과연 대화를 했을 때 이게 그렇지. 대화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저희 이제 차를 온번 지켰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들 다 뽑아가고 기름 다 뽑아가는데 갑자기 통일이 딱 되면 내가 밖에다가 세워놨던 내 차에 핸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한국에서 제일 놀랐던 게 차를 저렇게 바깥에다가 사람이 그냥 저렇게 세워놓고 띡 하고 들어가는 게 놀랐고요. 맞네. 저는 차문도 있네. 잘 안 잠그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통일 됐어. 와 너무 좀 만세 했는데 내려갔더니 바퀴가 없어지고 핸들이 다 없어졌을 것 같다라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저 생각나는 게 옆집 할머니한테서 이제 옥수수 한 바가지를 빌렸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1.5배에 대한 그 이자를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못 갚았는데 그럼 그동안 계속 이자가 이렇게 불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거 완전 와 대박이다. 옥수수가 사채니? 대박. 하루를 보여야 돼. 야, 그래도 그렇지 고리 옥수수를 한 거예요? 뭐 북한은 그래요. 너무 급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1.5배의 그러네. 이자라도 그냥 받는 거죠. 자, 지금요. 솔직히 통일이라는 게 갑자기 온다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생길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법, 맞아. 법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채널A에서 뜨고 있는 네. 굿피플의 변호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방송에서는 냉철한 이성과 카리스마, 거기다가 훈훈한 외모로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하게 하신 최승훈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정석을 보여준 우리 스윗함의 대명사죠. 권상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권상우라고 하죠. 권상우가 아니고 권상욱입니다. 두 분 다 미혼이세요? 예, 둘 다. 뭐 이렇게 다 박수를 쳐? 미혼이라니까. 미혼이라는데 왜 이렇게 박수를 쳐? 박수 받을 일이에요? 아니, 권 변호사님, 이게 박수 받을 일이에요? 아, 그러게요. 당황스러워. 아니, 설아 씨는 왜 빨개지는 거예요? 모르겠... 터질 것 같은데 양상국병이에요? 전염시켰네. 왜 빨개져요? 모르겠어요. 뭔가 따뜻한 향이 느껴져요. 똑바로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해요. 네, 안녕하세요. 한선아입니다. 안 쳐다봐. 뭐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하트 시그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설아 씨? 정신 차릴게요. 아니, 아라는 되게 좋아요. 갑자기 조신해졌어요. 저 원래 조심해요. 신랑감으로 법조인 어때요? 너무 좋죠. 와, 격조 있다. 얘들아, 상국이랑 나랑 미혼이야, 우리도. 오빠는 가족이잖아. 소개시켜드릴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기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변호사만 지었지 이렇게 변호사를 못 하다 보니까 예. 아버지가 변호사를 지었어요. 변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아니라. 야, 옥수수 갚아줄 수 있어. 옥수수 갚아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오빠가 옥수수 다 갚아줄게. 오빠가 옥수수 다 갚아줄게. 네, 아무튼 훈남 변호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훈훈한 이만갑. 지금부터 이만갑에서 특별히 준비한 남북한 법률사무소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 상황극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명배우들 박수를 맞주세요. 지금부터는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이만갑 사랑과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0년 어느 추운 겨울날.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넌 남자 양상국 동지와 서울깍쟁이 김아라 동지. 첫눈에 반한 둘은 부부로 연을 맺어 설 연휴를 맞아 오붓하게 팔짱을 낀 채 남조선 창마당으로 향합니다. 아우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소원여자 아니야? 엔지! 야 집중해. 자기도 양심은 있네. 2분만 참으면 돼. 집중해. 2분만 참으면 돼. 진짜 중요한 게 너 지금 서울 여자 역할이야. 서울 여자 역할이야. 너무 좋습니다, 이제. 서울 여자야. 아 너무 좋다. 맞지? 나도. 오빠, 우리 결혼한 지 언제지? 우리 결혼한 지 응. 이제 5분 됐나? 아, 그랬나? 아직 신혼인 부부는 깨가 쏟아지는 애정 행각을 나누는데 그 순간 양상국 동지의 등골에서 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의문의 여성 바로 정윤아 동. 양상국 동지의 등짝에 야무진 스파이크를 날리는 거. 야무진 스파이크를 날리는 거. 이건 뭐랍니까? 이거가 너무 장강함에 얼굴을 못 두는 양상국 동지.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북조선에서 양상국 동지와 혼인해 준혁이라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본 우사이였던 겁니다. 놀란 아라동무의 눈은 토끼 눈이 되었고 요나동무는 불을 뿜으며 이를 악물고 아라의 싸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야, 너 남의 세대줄 갖다가 뭐라는 거야?
넌 내 세대들 가지고 뭐 하려기니? 아유, 하지 말라. 이거 안 넣니? 어머, 야! 이키라. 너 일로 오라, 너 오늘 나구리 쓰고 와야 돼, 너 오늘. 말려라. 야, 몰입이 너무 됐어. 상구가 말려. 애석하다 애석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세 사람의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한단 말입니까? 과연 양상국 동지의 진짜 아내는 누가 될지 변호사 동지 알려주시라요. 변호사님 같은 이유에. 야, 서른! 와, 연기 너무 잘한다, 너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역할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나를 두고 두 여자가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뭐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일단 북한법이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행복하게 알아서 누구 살고 맘대로. 싶어요. 야, 진짜. 참. 역시 이미 정한 거예요, 아라로? 야. 준혁이 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잡한 게, 그러니까 북한 아내가 있는 거 같고 지금 한국 아내가 있는 거잖아요. 생활 연기는 진짜 머리채 잡는 연기는 진짜 최고였는데, 우리 두 분 변호사님께서는 그럼 두 아내 중에 누구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양상국 동무가 그 윤하 동무가 북한에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으로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 진짜? 네.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북한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남한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북한 배우자인 윤하님과의 결혼이 보다 적법한 혼인으로 보입니다. 네, 아들도 있어요. 준혁이라는 아들도 있고. 예, 지금 아직까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한에 내려와서 새로운 배우자랑 결혼을 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일부 일처제로서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혼이라는 것은 원래 혼인이 있는데 더블로 혼인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한에서의 혼인은 위법한 혼인이 돼서 취소할 수 있는 혼인으로 하는 오, 그럼 아라 취소되네. 아라님과의 결혼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럼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다고요?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많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소송을 도와드리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난 6년 동안 탈북 주민들의 소송을 1,260여 건을 대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 400여 건이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구나. 그러면 뭐, 그렇죠. 쉽게 말해서 3건 중에 1건 정도는 이혼 소송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북한 주민 배우자만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탈북을 하다 보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제3국을 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아내가 이렇게 2명이나 있는 건 처음이시라서. 근데 지금 아직 한 명도 없는데 2명이 갑자기 생겨서 좀 놀랍긴 했는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우리 김일중 보도원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일중입니다. 지금은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예. 자, 고자질하는 건 아닙니다만 남한 드라마를 좋아해서 북한에서 수십 개의 남한 드라마를 섭렵했던 탈북민 설미 씨. 자, 설미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를 보는 것도 모자라서 USB 및 CD로 불법 유통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설미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설미 씨. 네. 이거 지금 오늘 사건의 아주 주요 피의자예요.
네, 뭐 주의 피해자라기보다는 네, 뭐 일단은 저도 너무 좋았고 드라마가 너무 좋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드라마를 봤고 또 친구들도 보겠다고 하니까 아니 안 보겠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준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처벌이 무섭지 않아요.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으니까. 드라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드라마를 특정 방송사 한 군데 것만 봤어요? 아니면 여러 군데 다 봤죠. 몇 군데 것, 그러니까 TVN, JTBC, 다 보죠. 무슨. 채널 A 뭐. 네, 다 보죠. 다 봤죠. MBC. 어디 봤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 MBC, KBS, SBS. 네,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나온 드라마들이죠. 저 변호사님들이 지금 곤란해지셨는지 왜? 자 어쨌든 간에 많이 봤네요. 네, 많이는 봤어요. 많이 봤는데. 유통도 하고. 유통이 돈을 안 받았어요. 에이, 받았잖아. 아니 그냥 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준 거죠. 이런 것도 이거를 법적으로 잘못했다면 이거는 아니죠. 날강도지. 유통은 안 했고 유포는 했네요. 그거. 유포는 했어요. 아니 근데 돈은 안 받았어요. 무료 유포. 왜냐면 자기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귀여워 언니. 자 최세우 변호사님 지금 설미 씨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한번 숙이셨어요. 아, 설미 씨께서 자백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가 입이 자백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설미 씨? 아, 설미 씨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북한 주민이었을 시절에 했던 행동에 대한 처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북한 주민한테 우리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좀 해결이 돼야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 3조에서는 그 남한 북한 지역을 다 포함한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가 전부 다 우리나라 영토다라고 해서 북한 지역까지 다 우리나라로 보고 있죠. 그렇게 보면 그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도 논리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토지 안에서 행위를 한 것이니까요. 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아이고, 야 어떻게 내가 사실 넣어줄게. 오. 예. 많이 봤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또 노래 같은 컨텐츠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통시키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5천만 원까지를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병과에서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사마다 지금 불러있는 걸 소송을 다 걸면 액수는 다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자백을 다 하셔서 어떡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설미 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북한 이탈 주민 특별법이 있다면서요? 북한 주민 특별법이 나와야 되는 거 야, 그런 거 어디서 들었어? 그렇지. 어디서 들었어? 내 동생을 구해야겠어. 네, 근데 설미 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저작권법상 그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 그러니까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예외적으로 상습적으로 배포를 했다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뭐 돈을 받고 배포를 했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때만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CD나 USB로 본 거 말고 저는 안 봤어요. 한국에서.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사람 얘기. 안 봤어요. 그냥 저는 KBS로 지상파 방송 그러고 함흥에서 잡혀서 봤어. 무슨 소리요? 함흥에 어떻게 그렇게 잡혀? 함흥 10층에 가니까 있더라. 나오더라. 그런 거는요? 뻥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현행 저작권법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으면 처벌이 되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들어온 뭐 USB가 됐든 전파가 됐든 그걸로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본 거라면 그거는 지금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저도 돈 주고 샀어요 그거를. 내가 돈 주고 샀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 공짜로 가져온 게 아니라니까.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돈 주고 다운 받아서 그게 USB로 북한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도 돈 주고 우리도 돈 준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돈을 받고 판 게 아니라
돈 주고 산 거다. 이것만 정리해 주세요. 단지 돈 주고 산 것만으로 처벌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이 변호사님들 보기 전에 이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내가 CDR 장사했다고 맞아, 분명히 엄청 얘기했던 사람도 자랑하고. 있었는데 야, 희한해. 문 단속 든 것도 아니고 싹 쓸어졌어. 자, 마지막 사건은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남한 아버지의 유산, 북한 자녀도 받을 수 있을까? 네, 실제로 이 사건이 2009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 그 북한의 이제 아버지가 슬하에 이제 이남 3녀를 두고 있었는데 장녀만 데리고 월남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런데 이제 월남한 이후에 새로 이제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이남 이녀를 다시 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남한에 있는 자녀들 사이에서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북한에서 애초에 같이 왔던 그 장녀분께서 북한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수소문해서 너희들의 상속분이 있으니까 남한에 있는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을 반환받아라, 상속 회복 청구를 해라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대박. 그러면 북한 자녀들이 그렇다면 남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그 아빠 자식들인데. 왜?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좋아했고? 아니 그 아빠 피 아니에요? 네,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그 상속인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제1순위 상속인이라고 정하고만 있지 그 상속인이 뭐 국적이 어디인지 뭐 어디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뭐 이런 사정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바로 북한에 갖다 주진 못하잖아요. 상속받은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부모님이 사망했는지 여부 자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입법이 있었는데 남북 가족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북한에 있는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공동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 회복 청구를 할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엄청 오래됐어도 북한 우리 주민들은 이게 그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내 상속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된 것을 안날로부터 3년, 내지는 그런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언제 이런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잘 알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기간 제한을 북한 주민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느냐? 대법원에서는 이런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너무나 불안정한 사실 법률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이런 기간 제한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상속이 언제 일어난지 몰랐더라도 그 상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다면 그냥 더 이상은 행사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상속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 주민이 그 재산을 받는 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북한 주민이 실제로 바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이제 사용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제 법원을 통해서 선임한 재산 관리인을 통해서만 해당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요. 예외적인 사유로 뭐 예컨대 북한에 있는 주민이 생계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혹은 학비에 필요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와.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북한 주민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법원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이 여기 한국 법원에 이게 소송이 가능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이 사실 남한 재판 법정에 서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럼 그 법을 만약에 법정만 섰다가 바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됩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북한 주민이 어떤 남한의 단체를 통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북한에 있는 소설가가요. 남한의 출판사를 상대로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그 사례에서도 북한에서 남한의 이제 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위임장을 보내고 이 재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북한 주민의 대리인을 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끼리 해요. 뭐 공부해도 될 일이 아니야. 진짜로. 아무튼 이렇게 짧게나마 네. 법을 통해서 남북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생해주신 최수은 변호사님, 권상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 북한의 도발을 예측한다. 북한이 늘 나오는 말이 뭐냐면 300만 총폭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음을 각오한 군대 앞에서는 무서울 게 없다. 인민군대를 자살군대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공면한 눈앞의 목표는 11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이 요즘 계속해서 뭐 고도화 시킨다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바라건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악몽 같은 얘기예요. 놀새무리의 두목을 찾았습니다. 감자파 두목 김지수입니다. 회사에서 저 모르면 간섭이에요. 제가 유행시킨 게 입니다. 이건 최초 아니야? 채널 A